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시세 차익과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투자를 하고 계시는 여러분, 현금 흐름과 시세 차익 사이에서 많이 고민하고 계시죠? 대부분은 아마도 현금 흐름이 필요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사실 우리가 모두 원하는 투자는 현금 흐름과 시세 차익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그런 투자죠. 하지만 투자처를 찾다 보면 현금 흐름과 시세 차익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투자처는 거의 없고요.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투자처를 찾는 것보다 한 가지에 더 집중하는 게 더 좋은 투자처를 빨리 만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저는 제가 이 현금 흐름과 시세 차익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는데요. 제가 이 현금 흐름과 시세 차익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를 했고, 그 투자를 하면서 이 현금 흐름과 시세 차익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는 이제 2015년부터 퇴사를 생각하니까 현금 흐름이 필요하더라고요. 대부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퇴사가 목표이실 테고, 퇴사를 하려면 지금 내가 따박따박 밟고 있는 이 월급에 준하는 어떤 다른 현금 흐름이 만들어져야만 퇴사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월세를 받아서 내 월급에 준하는 만큼 월세를 받아서 이제 퇴사를 한다는 꿈을 모두들 꾸고 계실 텐데요. 저 또한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월급 받는 만큼 이제 월세를 빨리 만들어서 내가 퇴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현금 흐름에만 이제 계속 집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알아봤던 빌라 중에 하나가 신축 빌라였는데, 더블 초역세권이었어요. 이제 막 지어진 신축 빌라 1.5룸이었는데 7평에서 8평 정도 됐었고, 분양가가 1억 5천 정도 선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2015년도라서 대출이 지금처럼 규제를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매매가의 한 65% 정도는 최소한 대출이 나온다고 제가 안내를 받았고, 나머지 그 매매가의 15%는 이제 그 월세에서 보증금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보증금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 신축 빌라를 사는데 필요한 돈이 전체 매매가의 20%였어요. 그러니까 1억 5천이었으니까 약 3천만 원이면 제가 그 빌라의 소유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받을 수 있는 월세는 보증금 2천만 원에 한 60에서 65만 원 사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럼 보세요. 제가 대출을 65% 받았죠. 1억 5천에서. 그러면 한 9천만 원 정도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때 또 이율이 낮았기 때문에 9천만 원에 대한 월 이자가 한 30만 원 정도였어요. 그럼 월세를 이렇게 해서 65만 원 받는다면 대출 이자 30만 원 빼고 월 제가 받는 이제 남는 돈이 한 30에서 35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근데 뭐 이래저래 뭐 세금이나 뭐 다른 기타 비용을 제외했을 때 한 월 30만 원 정도 남는다고 계산하면 보수적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든 생각이 그러면 이렇게 한 채당 3천만 원 들여서 30만 원이 남는다면 이거 10개 정도가 되면 이제 월 300만 원 정도가 월세가 나오는 거고, 그럼 나는 퇴사할 수 있겠네? 그럼 나는 열심히 월급으로 3천만 원 정도만 빨리빨리 모아서 그 돈이 모아지면 이런 빌라를 하나씩 계속 사가서 만들어 나가면 10채를 사면 난 퇴사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제가 그 빌라를 사진 않았지만 이제 그렇게 고민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알게 됐어요. 이게 이제 결국은 이 방식의 투자는 은행과 같은 논리거든요. 은행이 돈을 버는 이유가 예대마진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약간 그렇게 은행처럼 그 월세 받은 거에서 이자를 빼도 남는 돈, 그 돈의 차익을 가지고 이제 그 월세를 만들어내는 그런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이용해서 은행처럼 이제 예대마진 장사를 하는 그런 개념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월 30만 원씩 이제 받잖아요. 그러면 30만 원씩 1년을 모으면 360만 원이에요. 그게 10년을 모으면 3,600만 원이죠. 10년 동안 이 월세를 받아야만 내가 투자한 3천만 원이 다 회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수익률로만 따지면 현금 흐름 수익률이 3천만 원 투자해서 월 30이니까 거의 수익률이 연 12% 정도의 수익률이니까 이제 그때 당시 이율이 뭐 한 3%도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수익률이긴 했는데, 이제 저의 의무는 투자금이 회수되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또 이 빌라라는 게 이제 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빌라 가격 자체가 올라주면 더 좋을 텐데 과연 이 1억 5천에서 더 상승할 수가 있을까라는 이제 의문이 들었고요. 또 이 빌라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이제 신축이기 때문에 월세를 좀 잘 받을 수가 있는데 점점 그 월세도 건물이 노후화됨에 따라서 더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뭐 그 지역에 공급이 없다면 그 월세를 유지할 수가 있겠지만 또 그 지역에 굉장히 또 공급이 좀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제가 다시 이제 집중한 게 시세 차익이었어요. 현금 흐름도 이제 중요하지만 시세 차익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현금 흐름에 비해서는 더 빠르게 자산을 팍팍팍 증식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게 이제 아파트 전세 레버리지 투자였어요. 이제 2016년도에 저는 이제 아파트 전세 레버리지 투자를 시작했는데 2014년도부터 이제 그런 투자 방법이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그때는 웬만한 정말 서울 좋은 아파트, 수도권에 입지도 좋고 좋은 아파트들이 전세와 매매가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거의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좋은 아파트를 살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2016년에서 2017년 사이에 이제 그걸 봤더니 이미 많이 매가가 좀 상승을 해 있는 상태였더라고요. 저는 갭 500부터 이제 8,000까지 사이에서 좀 다양하게 아파트를 나름대로 포트폴리오를 분산한답시고 뭐 평수도 작은 것도 사보고 큰 것도 사보고 지역도 좀 다양하게 뭐 역세권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이렇게 좀 다양하게 아파트를 매입했었었는데 이제 그런 투자는 완벽하게 시세차익형 투자죠. 왜냐면 아파트는 사실 월세 수익률이 정말 뭐 2%, 3%대로 정말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세를 주고 이제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서 실투금을 줄여서 이제 그만큼 투자금을 준 만큼 이상 2년 뒤에 상승할 만한 그런 아파트에 투자하는 게 전세 레버리지 투자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투자를 이제 했었는데 이제 2018년 파리 대책과 9.13 대책과 계속해서 다주택자를 이제 나라에서 규제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결국 이런 투자는 이제 아파트를 소액으로 사서 그 소유권을 적립해 나가는, 아파트를 저축해 나가는 그런 투자인 건데 사실 이런 시세차익형 투자에서는 거의 현금 흐름이 발생하지가 않고요. 이거는 이제 시세차익용으로 약간 공격적으로 순자산 자체를 늘릴 때 이제 많이 하게 되는 투자인데 저는 이제 아파트를 계속 사서 모으고 현금 흐름이 전혀 나오지도 않는 게 큰 의미가 있냐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다주택자를 이제 규제를 했기 때문에 또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거를 만약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최소 5년에서 10년 동안은 아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투자금을 다 넣어놓고 5년에서 10년 동안은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아파트라는 내가 심어놓은 씨앗이 자라기만을 쳐다보고 있어야 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뭔가 바로바로 회수가 되지 않고 현금 흐름도 발생하지 않는 또 이런 투자는 저에게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세차익형 투자도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이제 제가 원하는 방식의 능동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현금 흐름용 투자는 구축 리모델링이었고요. 시세차익용 투자는 신축이었어요. 보통은 반대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제 나름대로 역발상 전략이라고 해서 이제 현금 흐름용으로 9억을 리모델링해서 결국은 이 9억은 땅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9억은 건물이 너무 낡았기 때문에 땅의 가치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의 가치는 시간을 먹고 자라죠. 그 시간을 먹게 하려면 버텨야 돼요. 버티려면 현금 흐름이 나와줘야 돼요. 그 현금 흐름으로 이제 최대한 오래 버티기 위해서 이제 결국은 시세 차익을 위한 현금 흐름용 9억 리모델링을 선택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 이제 시세 차익용 원래는 신축 건물은 건물이 새 거기 때문에 건물의 월세가 그래도 많이 나오는 편이고 그렇게 해서 수익률이 좋아요. 땅을 싸게 사서 이제 건물을 신축해서 올리면 이제 거기서 월세가 수익률이 괜찮게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월세용으로 신축을 많이 하시죠.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월세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어서 시세차익용으로 저는 이제 그러니까 현금
시세 차익을 위한 현금흐름용으로 저도 헷갈리네요 이게. 시세 차익을 위한 현금흐름용으로 이제 신축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 제가 포트폴리오를 이제 계속 이렇게 다듬어 나가는 과정에서 계속 법도 바뀌고 규제도 새로 생기고 이래서 계속 어떤 변수가 있어요. 이 변수에 맞게 계속해서 이제 이런 포트폴리오를 이제 다듬어가고 수정해 나가고 더 좋은 길이 없는지 고민해보고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시세 차익과 현금 흐름 투자를 다 해보니까 결국은 저도 시세 차익과 현금 흐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투자처는 없을까 계속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포트폴리오를 이제 뭐 현금 흐름 절반, 시세 차익 절반 정도로 세팅을 해놓은 상태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런 거를 좀 더 사업과 접목을 시켜서 이제 시세 차익형은 시세 차익형대로 현금 흐름은 현금 흐름대로 약간 믹스 매치 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굴러가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동산을 매입 내가 직접 운용하는 게 가장 능동적인 투자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저한테 컨텐츠가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뭐 장사를 해본 경험도 없고 또 다른 그런 건물에서 공간을 이용할 만한 어떤 컨텐츠가 아직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그런 컨텐츠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부동산과 사업을 접목시켜서 이제 이거를 컨텐츠화 시키는 게 가장 이상적인 부동산 투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또 그걸 고민하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막 그런 것만 보여요. 원래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나다니면서 계속 어떤 게 장사가 잘 되나,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하나 이런 걸 많이 관찰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장사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걸 하루에도 되게 많이 고민하고 있고 이제 그런 걸 먼저 하고 있는 사람들을 잘 또 관찰하면서 힌트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제가 이 현금 흐름과 시세 차익을 약간 접목시켜서 믹스 매치해서 시세 차익용은 뭐 중간중간에 이제 매도를 해서 뭐 현금 흐름용으로 갈아타기도 하고 현금 흐름용으로 정리해서 시세 차익용으로 갈아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투자 전략을 구사하려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 투자를 이제 망설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현금 흐름형 투자자인지 시세 차익형 투자자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기만의 상황과 또 투자금과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가 달라져요. 나는 노후 대책이 지금 현재 없고 당장 내일 모레 퇴직을 해야 한다. 그러면 현금 흐름이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현금 흐름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 나는 아직 나이가 많지 않아서 현금 흐름 자체는 지금 내가 앞으로도 일할 날이 많기 때문에 당장의 현금 흐름은 필요 없다. 그러면 이제 시세 차익에 좀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 사실 투자를 정말 잘만 하면 시세 차익에 비해서 현금 흐름은 정말 소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 또 제가 하는 생각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2년 뒤에 시세 차익이 2억인 투자처가 있어요. 그리고 월 100만 원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나오는 투자처가 있어요. 그러면 100만 원씩 2년을 모으면 2,4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 2억이라는 절대 크기에 비해서 2,400만 원은 정말 절대 크기 자체는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하지만 내가 정말 현금 흐름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이 매달 안정적인 100만 원의 가치는 어떻게 보면 약간 불확실한 2년 후에 시세 차익 2억의 가치보다 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의 투자 성향과 상황, 나의 뭐 나이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현금 흐름과 시세 차익에 대한 고민을 한번 좀 진지하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현금 흐름과 시세 차익에 대한 고민을 하루에도 몇 번씩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현금 흐름과 시세 차익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고요. 또 제가 다니면서 이런 이야기 함께 나눠보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떠오르면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